반갑습니다. 언제나 네 편 메가스터디 초적입니다. D-200 제목이 뭐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잠깐만, 이런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건가? 야, 선생님이 살아보니까 말이야, 만약에 고등학교 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선생님 때는 들어보니까 424명이 한 학년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을 만약에 1등부터 424등까지 줄을 세웠어. 그 다음에 지금 이 나이에 각각을 다 찾아가서 행복도 검사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1등부터 424등까지의 순서와 정확하게 비례하겠는가? 비례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영화도 만들어졌던 것 아닐까요? 선생님은 이 영화를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1989년 영화래요. 그 당시도 선생님은 그렇죠, 살아있었죠. 1989년에. 근데 이 영화가 정말 유명했던 영화긴 한데 선생님은 왜 이 당시 이걸 못 봤냐면, 일단 첫 번째는 선생님 마을에 극장이 없어. 상당히 슬프네요. 문화시설이 없어요. 지금 가도 극장은 없습니다. 편의점이 생긴 거 보고 감격했던 그런 경험이 몇 해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 영화를 못 봤기 때문에 글로 배웠어요. 실제로 찾아봤거든요. 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라는 요 제목 자체가 그 영화에 등장한 그 등장인물이 참 이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다는데, 그때 썼던 그 편지의 마지막 문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인 이 영화의 인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문장이잖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지금 저희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200일 남았는데 정말 제 행복을 제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이걸 얻어보겠다라고 하는 저한테, 이걸 보는 너한테, 야, 뭘 이렇게 노력해? 뭘 이렇게 빡세게 하려고 그래? 쉬엄쉬엄 하자. 우리 살아보니까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도 아니고, 선생님 친구 중엔 대학 안 나와도 되게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라고 인정받는 친구도 있고, 그 다음 대학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연봉이 얼마인가 많은가랑 상관없이 행복감을 누리는 친구들 많으니까, 야, 공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런 얘기 하려고 지금 선생님도 시간을 덜고 여러분도 시간을 덜어서 이 영상을 본단 말입니까? 그거 아니죠. 오히려 정반대 아닌가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만 행복의 성적이랄까, 혹은 여러분이 나중에 진학하는 대학이 영향을 아주 깊이 있게 미치는, 아주 높은 수준만큼 미치는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선생님은 이 자리에서 업적주의, 능력주의, 성과주의로 대변되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누가 더 높은 연봉을 받아, 누가 낮은 연봉을 받아. 그럼 갑자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높은 고연봉자, 고액 연봉자가 낮은 연봉자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했고 훨씬 더 이룬 것이 많다라고 쳐버리는 이런 태도, 이게 대한민국의 만연한 태도 아닙니까? 근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할 얘기가 정말 많아요. 심지어는 이런 책도 그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을 텐데, 이게 2년 전인가 소개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책이 출간되자마자 선생님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쓴 책도 아니고요, 선생님이 이 책을 추천하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책은 오히려 수능 끝나기 전까지 금지 도서입니다. 이러면 또 이 영상 위험한데, 제목만 좀 보여드릴게요. 노력의 배신. 열심히만 하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을까? 그럼 이 딱 제목을 보자마자, 뭐지 이건? 노력이 배신을 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아니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 진짜 이 학교에,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계신 학교에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저 조교 중에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그 과, 심리학과에 다니는 친구도 있거든요. 엄청나게 인기 있는 강의라는 거예요. 이 강의가 노력의 배신이라는 강의도 개설이 될 만큼인데, 왜 그런 거냐면, 자기가 노력하면 성과로 보상받을 수 있고, 근데 노력에 따라 이 명문대를 왔는데, 잠깐만, 노력이 배신을 한다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하는데, 그럼 이 말은, 야, 노력하지 마, 다 필요 없어,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 책을 끝까지 읽어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그런 식으로 쓴 게 아닌데 사람들이 제목만 딱 보고, 잠깐만, 노력하지 말란 얘기인가? 이렇게 오해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한테
행복은 성적순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도 아니니까 무슨 노력을 한다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 야,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 이 영상은 누가 보는 걸까요? 메가스터디의 회원들 혹은 선생님의 제자들이 이 영상을 봐. 그럼 동기부여가 되도록 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클릭했는데 갑자기 동기부여는커녕 노력하지 말래. 노력은 그냥 배신쟁이래. 그게 아니고 이 업적주의와 성과주의, 능력주의가 나중에 여러분이 대학을 가서 혹은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깊이 있게 하다 보면 특히나 철학과에 혹은 윤리교육과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혹은 사회학과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엄청나게 비판받는 건 알게 됩니다. 그냥 바로 알게 돼요. 혹은 사회문화 공부하는 친구들은 4-1단원에서 이미 사회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기능론과 갈등론을 배우죠. 그때 기능론의 선생님의 필기노트를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써있게요? 이미 누군가 이룬 것은 개인의 노력과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쳐버리는 그런 관점이에요. 여러분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게 갈등론자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선생님이 분명 수업 시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을 거거든요. 말씀드렸을 텐데 그냥 수험생일 때는 선생님도 강의하는 강사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 말을 믿어버리는 게 편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방법론만 고민하는 거예요. 방법론. 어떻게 하면 성적을 낼 수 있을까? 그럼 성적을 내기 위해선 몰입도 필요할 것이고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들. 그렇죠. 놀 때 다 못 놀 것이고 놀 때 다 못 논다는 건 무슨 말일까? 놀지 말고 공부만 해야 된다는 뜻인가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도 해야 되는데 자 그때 선생님이 이제까지 23년 동안 강의를 해오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만났을 때 혹은 선생님도 계속 공부를 해나가는 입장에서 우리 제자들한테 정말 안타까운 몇 가지들이 있어서 2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원래는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D-200 영상을 작년 정도 따로 이렇게 마련해서 근데 그때도 그냥 여러분 응원합니다. 화이팅! 하고 끝나는 영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전달해 드리려는 메시지가 따로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한 거냐면 만약에 배움에서 이게 그치잖아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배운다 계속 인풋만 들어가. 배운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배움이 곧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당연히 공부에는 배움도 있는 거죠. 당연히 공부를 우린 학습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선생님은 지금 이 영상에서 특히나 사회문화 공부하는 친구들이 내면화라는 말을 분명히 공부하다가 배웠을 텐데 내면화가 무슨 말입니까? 내면화? 무언가의 지식이나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걸 자기 것으로 완전히 흡수가 되어야 자기 것이 되어야 이게 온전한 너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끔씩 얘기하는 것 중에 옛날에는 선생님이 이런 문장을 되게 많이 활용을 했었거든요. 남을 이해시킬 수 없는 얄팍한 지식은 자기 것이 아니다. 근데 최근에 선생님이 어떤 참고하던 책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너가 성과가 안 나온다면 한번 점검을 해보자. 성찰을 해보자. 성찰이라고 하는 건 살펴본다는 뜻이니까. 특히나 인강 아닙니까? 우리 메가스터디가 대한민국 대표 인강 사이트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느 순간 강의를 듣는 게 곧 공부라고 생각하고 거기까지만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일단 첫 번째는 완강도 안 되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근데 완강이 돼서 그 수강률 100%가 딱 찍히는 순간 이제 내가 100%를 아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치는 경우. 뭔가 뜨끔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원래 그게 공부 아닌가? 그건 공부에 몰라요. 한 20%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배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2글자로 말씀을 드릴게요. 표현이 필요합니다. 표현은 뭐 말로 하는 게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는 게 될 수도 있고요. 어딘가 글로 적는 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강사라는 직업이 최적이라는 사람의 성향에 왜 잘 맞고 선생님은 진짜 이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신나게 강의할 수 있냐면 최근에 그 이유를 몇 가지를 좀 정리해봤거든요. 그 몇 가지 중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선생님이라는 이 직업이 최적한테 맞는 이유는 선생님이 배운 걸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렇게 영상이 됐든 강의가 됐든 교재가 됐든 아니면 선생님이 뭐 교재를 쓰거나 강의 판서 이런 걸 구성할 때는 분명 어딘가 막 적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표현이란 말은 밖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현할 수 없으면 그때 이게 내 건가 의심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네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배웠으면 그걸 가지고 남을 이해시켜봐.
그러니까 네가 배웠으면 한번 설명해봐.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요. 배워서 그치지 말고 표현해봐.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로 해보라는 건 아닙니다. 말로만 해보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이렇게 하죠. 막 거울 보면서 거울에 있는 자기 자신한테 막 설명하는 거예요. 막 설명. 이걸 누가 남이 지켜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도라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좋은 연습이긴 한데, 표현한다는 걸 말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글로 적어보는 거. 그러니까 백지복습도 이겁니다. 배운 걸 백지에다가 자기가 토해낼 수 있어야 되고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백지복습도 필요하고, 두 번째, 문제풀이도 이거죠. 여러분 왜 문제 풀어요? 문제 푸는 이유는 맞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단 자기 인풋을 아웃풋으로 꺼내는 겁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요, 틀리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계속 강의만 돌려보는 친구들도 없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우는 건 원래 편한 거예요. 선생님 배움이 편하다뇨? 표현이 어려운 거지 배우는 건 편한 겁니다. 인풋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선생님들이, 인간 강사들이 알려드려요, 이렇게. 그 다음 이거를 자기가 받아 적는 거 있죠? 받아 적는 것이 아웃풋이 아니에요. 그건 받아 적는 거잖아요. 받아 적는 거. 선생님이 쓰는 걸 그냥 따라 적는 거잖아요. 그건 그냥 배움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표현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가 백지복습일 수도 있고, 두 번째가 말로 해보는 걸 수도 있고, 다른 친구한테 이해시키는 걸 수도 있어요. 최근에 선생님이 받았던 DM 중에 이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거예요. 그 친구는 실제로 선생님의 판서 내용을 옮겨다가 학교에 뭐 전자칠판이 이게 있나 봐요. 거기다가 법치주의를 친구들을 앉혀놓고 설명을 했어. 선생님 판서랑 똑같아. 근데 뭔가 참고하지 않고 그걸 진짜 자기가 받아 적었다? 최적된 거예요. 최적이 곳곳에 있어. 대구에도 최적이 있고, 부산에도 있고, 제주도에 있고, 서울에도 있고. 그 친구를 딱 보자마자 잠깐만, 이 친구는 완전히 이게 내면화가 된 거구나. 내면화, 내재화가 됐다고요. 자전거를 배우는데 뒤에서 선생님이 잡아주다가 처음에 이제는 놨어. 선생님이 일단 자전거를 탈 줄 아니까 자전거를 타는 법을 알려드렸겠죠. 그래서 뒤에서 잡고 있었어. 왜? 놓으면 얘가 쓰러질까봐. 어느 순간 놨어. 혼자 타고 가게 된 거야. 그래서 그 리틀 최적은 혼자 법치주의를 친구들을 앉혀놓고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켰대요. 박수도 받았답니다. 그때 느끼는 그 짜릿함, 희열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법치주의는 나도 하겠다. 법치주의는 나도 하겠다가 아니라 개념의 관련성을 공통점, 차이점으로 드러내는 건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웬간한 연습 없이는. 그래서 문제도 풀어보고, 뿐만 아니라 뭐 백지복습도 해보고, 아니면 설명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200일 동안 좀 채워주셨으면. 그리하여 선생님이 이제 고민하다가 그전까지는 우리 제자들을 믿고, 이 영상에서 이제부터 배운 걸 표현해봐 라고 하면 여러분이 할 줄 알았어. 근데 이제 또 이걸 듣고 끝나는 경우가 생겨서 앞으로는 좀 더 교재 개발할 때도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의 소스를 드릴까 싶어요. 그래서 당장의 어떤 기획을 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점점 수능이 임박해지면 임박해질수록 여러분이 계속 시간에 쫓기고 그러니까 강의만을 수강하는 것, 강의만을. 여러분이 강의를 들어주면 선생님은 정말 좋죠. 왜? 강의 들은 만큼 강의료가 나와요. 근데 강의를 듣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이 혼자서 뭔가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그래서 이젠 인풋의 아웃풋까지를 교재에 좀 담아내는 게 어떨까. 또는 혼자서 아웃풋이 안 되면 꺼내드리겠습니다. 꺼내드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 확인을 하는데 선생님이 그런 얘기 수업 시간에도 종종 얘기하죠. 내가 설명을 했어. 자, 이제 네가 답해봐. 그럼 선생님이 좋은 질문을 던지고 이 친구한테 꺼내는데, 꺼낸다는 건 무슨 말? 뭔가 있어야 꺼낼 거 아니에요. 근데 듣긴 했는데 머릿속에 들어간 게 없어. 꺼낼 게 없어.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강의를 들었는데, 배우긴 했는데 꺼낼 게 없어. 그럼 꺼내드리는데 잠깐만, 물어보는데 답을 하나도 못해. 그럼 그때 한번 느껴보자 이겁니다. 내가 아직은 좀 준비가 덜 됐구나. 원래 시작은 이렇게 하려고 하진 않았지만 또 영상을 찍다 보니 또 강사라는 직업에 계속 또 잔소리 우리 제자들한테 잔소리.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방향성을 잡았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앞으로의 교재는 그냥 인풋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스스로 아웃풋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던 교제의 모습까지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구체화가 되면 다음에 또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요즘 보면 다들 루틴 어디서나 전부 다 루틴을 이야기할 때 우리 또 한번 고민해 볼게요. 루틴은 어찌 보면 되게 편할 수 있어요. 왜? 오늘 하루 내가 언제 일어나서 언제 잠에 들며 그 다음에 매 시간마다 활동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 3일 계속 반복이 돼. 그럼 드디어 이게 루틴입니다. 근데 루틴은 기본적으로 지겹습니다. 선생님도 뭐 운동도 하고 뭐 강의도 하고 심지어 선생님이 어느 정도까지 루틴을 짜냐면 여러분 믿을까 모르겠는데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뿐만 아니라 일어나서 할 것들이 전부 다 나와 있고요. 아침에 챙겨 먹어야 될 영양제. 순서도 정해져 있고 양도 정해져 있고 심지어 그걸 먹고 나서 사과를 깎아. 사과를 깎는데 만약에 사과가 없잖아요? 그럼 진짜 막 불안해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잠깐만 냉장고에 보니까 사과가 지금 하나 남았어. 그럼 빨리 다음날 사과를 위해서 주문해야 돼. 이게 전부 다 루틴이거든요. 근데 루틴은 지겨워요. 루틴 하다 보면 지겨운데 선생님은 이번 영상에선 리듬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리듬. 하루하루 계속 보면 이건 지겨움이야, 연속이야. 왜? 똑같은 루틴을 반복하니까. 근데 하루만 보세요. 하루만 보면 하루에는 진짜 이렇게 리듬이 있어요. 리듬이. 아침에 일어났어. 그냥 죽을 것처럼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생동감 넘치게. 그러니까 에너지가 있었으면 좋겠어. 난 우리 제자들이 솔직히 뭐 굳이 뭐 제자에 한정짓지 않고 이 영상을 보는 누구나가 다 생기 넘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에너제틱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에너지는 절대로 그냥 요새 보면 맨날 멘탈 이러는데 절대로 멘탈만 된다고 그러니까 멘탈로만 어떻게 에너지를 얻습니까? 몸도 받쳐줘야죠. 그래서 멘탈보다는 피지컬이 먼저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리듬은 왜 갑자기 얘기하는 거냐면 하루에는 반드시 리듬이 이렇게 있는 거니까 어찌 보면 점심을 먹었어. 따뜻한 봄날에 축 처져. 춘곤증이 막 밀려와. 그럼 그럴 때 이 하루의 리듬이 떨어지는 걸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도 고민하셔야 돼요. 그냥 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옛날에 선생님이 군 시절에 육군훈련소 조교 출신이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선생님 이미지랑 잘 맞나 봐요. 근데 아직도 그 당시가 떠오르기도 하고 아직도 그 당시에 선생님이 가르쳤던 훈련병들의 몇몇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근데 그때 훈련병들한테 받았던 질문 중에 가장 많았던 게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육군훈련소에서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6주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그럼 선생님이 그 당시에는 2년 2개월 군 복무 기간이었으니까 선생님의 훈련병 기간 6주를 빼면 근 2년 동안을 선생님이 계산해 보니까 총 15기수를 배출했어요. 그러면 6주 동안 진행되는 그 루틴이 15번 정도 반복이 되면 그리고 이게 1일차, 2일차, 3일차가 다 정해져 있어요. 선생님 마음대로 훈련병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훈련병들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아니, 조교님, 지겹지 않으세요? 아니, 자기들은 차라리 6주 끝나면 뭐 전방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후방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막 무슨 뭐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또 뭐 박격포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정비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행정병도 있고 취사병도 있고 다양하죠. 근데 그 친구들이 바라본 조교의 모습은 너무 지겨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지겹지 않으세요? 그때 선생님이 딱 불현듯 했던 이야기가 이거예요. 지겹긴 한데 지루하진 않아. 잠깐만. 지겹긴 한데 지루하진 않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대답을 어떻게 그렇게 나름 재치 있게 했을까? 생각해보니까 솔직한 얘기였습니다. 지겹다는 거 이런 거예요. 또 다른 기수가 이제 또 시작이군. 여러분 마찬가지일걸요. 또 다른 하루가 시작이군. 또 다른 한 달, 또 다른 일주일이 시작이군. 지겨워. 근데 리듬을 타면 지루하지가 않아. 무슨 말이냐. 6주 동안에 1일차부터 쭉 끝날까지 모든 일정이 선명하게 다 보여. 이때 내가 뭐 하고 심지어는 뭐 총검술 훈련해가지고 학생 그 훈련병들한테 어떻게 시범을 보일까. 그럼 조교들은 막 밤새서 훈련하고 연습한 다음에 가서 훈련병 앞에서 이걸 딱 보여줄 때 박수를 받을 때 엄청난 희열을 느낀단 말이에요. 총검술 또 진짜 잘할 자신 있는데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만 또 사격. 사격은 또 특등사수 출신 아닙니까? 최적이.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자, 어쨌거나. 근데 이건 있어요. 6주 동안 루틴은 반복되는데 6주마다 훈련병들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훈련병 들어올 때
설렘이 있는 거예요. 다른 훈련병들을 놓고 똑같이 가르쳐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강의는 재밌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선생님이 이제까지 해왔던 강의, 정법, 사문, 완벽히 짜여져 있는 그 커리큘럼이 있는데 그럼 이제 지겹지 않겠습니까? 근데 선생님은 지겹다는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루하지 않거든요. 학생들은 계속 바뀌니까. 그럼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신 승리하자는 게 아니라 내 루틴은 지겨울 수 있어도 내 하루의 리듬을 탄다 그러면 이건 되게 즐거운 일이 될 수도 있겠다. 어제 공부랑 오늘 공부한 순 공부 시간이 10시간이라고 칠게요. 10시간을 채워야 돼. 근데 그 안에 있는 컨텐츠는 보세요. 채워진 건 어제 공부한 거랑 오늘 공부한 건 다르지 않나요? 분명히. 그러니까 리듬을 탈 수 있습니다. 어제 공부는 조금 버거웠는데 오늘은 약간 수월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내일은 내가 그동안 미뤘던 선거, 통계 문제 혹은 좀 복잡한 유형의 문제풀이 약간 좀 설렘을 느낄 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응원을 하는 게 최적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자, 응원한다. 격하게 응원한다. 그래서 그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뭐라도 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에너제틱하게 만들어 드릴까. 그러면 일단 몸이 받쳐줘야 되고 몸이 조금 힘들어지면 여러분 영양제도 챙겨 먹어야 돼요. 젊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허락한다면 운동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전까지는 미뤄왔던 걸 이번에 다음 현강에서는 좀 해볼까 하는 게 진짜로 원래 옛날에 선생님이 재수반학원 출강할 때는 쉬는 시간마다 제자들이랑 팔굽혀펴기 했던 적도 있어요. 쉬는 시간 딱 되잖아요. 그럼 그 짧은 10분 동안 특히나 이제 남학생들 뒤에 강의실 뒤에 가서 그냥 30개씩 하는 거예요. 무조건. 처음에는 학생들이 막 7개, 8개 하다가 막 자빠지고 그러고 선생님만 혼자 막 하고 있는데 잠깐만 이 선생님은 왜 나보단 체력이 좋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 젊으니까 금방 선생님보다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미뤄왔던 것도 좀 해볼까. 그래서 다양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복용하는 영양제, 비타민 이런 것도 좀 나눠주고 힘내서 으쌰으쌰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D-200 영상 또 생각보다 좀 길어져서 민망하긴 한데 다음에 우리가 D-100, D-50 그 다음 영상에서 또 한번 만날 때는 그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D-100이면 200일보다 100일이 또 지났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야. 선생님이 또 어제 공부하다가 기가 막힌 문장을 또 봤기 때문에 인간은 다 뭔가를 만들어내는 동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화도 만들어낸 거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 중엔 나중에 자기가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 어떤 특정한 기술과 도구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고 싶어. 그거 왜 만들까요? 인간은 다 변화를 추구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 진짜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원래 다른 동물들은 변화를 지향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창조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기한테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좀 달라져 보고 싶어. 그럼 그게 어떤 그전에 없던 도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인간은. 근데 집에 키우는 강아지는 그냥저냥 사는 대로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변화를 추구한다고 하는 건 기술과 도구로만 설명되는 게 아니라 가치관과 생각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삶의 태도와 방식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선생님 전 지금 잘하고 있는데요. 굳이 바꿀 필요 있나요? 아니에요. 그럼 안 바꿔도 돼요. 근데 바뀌고 싶다 그러면 한번 바꿔보세요. 바꾸면 좋습니다. 선생님이 최근에 아예 그냥 음식 자체를 바꿔버렸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시 돌아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매운 걸 못 먹은 지 거의 지금 한 몇 주 됐지? 9주 지났나? 처음엔 죽을 것처럼 힘들었어요. 매운 짬뽕 못 먹는 게 진짜 거의 저주받은 느낌이 들었던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컨디션이 상당히 괜찮아졌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정말 먹고 싶을 때 한두 번 먹을진 모르겠지만. 그래서 잘하고 있는데 바꿔라가 아니고요. 또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뭔가를 자각하고 느꼈다라고 한다면 바꿔본다라고 할 때는 분명 변화를 야기한다. 그럼 그 변화는 의도와 의지를 갖고 바꾸지 않고선 절대 안 바뀝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고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성적을 바꾸고 싶다, 삶의 태도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한번 도전해보자. 여러분 선생님보다 훨씬 더 에너제틱하니까. 최정마저도 이러고 있는데. 자, 끝으로는요, 이 얘기를 꼭 전달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정신교육으로 비춰지면 안 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 앞에서
수차례 얘기했지만 정신교육을 할 입장도 아니고요. 그럴 무슨 그만큼 뭔가 이루지도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교육이 아니라 선생님이 여러분 나이 때 그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선생님이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를 우리 제자들은 굳이 겪지 않았으면 혹은 선생님이 아이디어가 없어서 이것저것을 그 당시에 못 해봤어요. 근데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한번 해봤었으면 어땠을까? 어떤 변화가 그 당시에 생겼을까? 라고 기대가 되거든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기대도 아니죠. 상상이죠, 상상. 근데 우리 제자들은 상상은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항상 공부할 때든지 아니면 책을 본다든지 할 때 마음의 평화와 평온이 함께하길 바라면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피스 최적이었습니다.